안녕하십니까. 공작권TV 그레이트 게임의 최수용입니다. 오늘도 저희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국민 여러분, 그리고 해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들,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립니다. 지금 국가정보원의 문제가 서훈이나 박지원으로 인해서 다시금 또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, 지금 이 국가정보는요, 어떻게 해야 정상화를 시킬 것인가라는 이 현재의 상황을 두고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. 자, 국정원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그대로 놔두고 완전하게 물갈이를 하지 않게 되면 이게 다시 구정물이 될 것입니다. 전두환 대통령이 12.12 이후에 이 대통령이 됩니다. 그 시절에 중앙정보부는 국가안전기획부로 이름을 개명을 하게 되고, 당시에 기조실장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종찬이었어요. 근데 이 이종찬이 김대중 정부가 시작되자 초대 국가정보원의 원장으로 왔다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, 이해 불가의 상황이었습니다. 이종찬이 계속해서 모든 정보를 계속 바치지 않았다면, 즉 음으로 양으로 내통하고 협조하지 않았더라면 이게 어디지 가당치나 한 얘기였겠습니까? 절대로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 현실로 왔던 것입니다. 이종찬에 이어서 임동원, 또 문재인에 들어서 서훈, 또 박지원, 이런 자들을 거치면서 대한민국 정보기관의 내부 사정, 바닥부터 깡그리 북한으로 넘어갔다고 보셔야 합니다. 따라서 다 바꿔야 됩니다. 자, 제가 지금 이렇게 추상적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을 올리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YS 정부 시절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. 우리 공작국의 전설이었던 우리 선배님이 북기관원으로부터 입수했던 한 첩보 보고를 하였습니다. 그런데 그 보고서의 복사본이 북으로 그대로 넘어가서 북에서 파견된 간부가 그 복사본, 그 카피본을 우리 전설의 공작관에게 보여주면서 하는 말이, 형님 조심하세요, 이렇게 하면서 우리 전설의 공작관에게 주의를 준 적이 있었습니다. 당시 우리 전설께서 내부의 유출 경로를 파악했지만 일부러 내색을 하지 않고 지냈다고 합니다. 왜냐고요? 거꾸로 흘리게 되면 더 효력이 있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. 자, 그러면 이게 김영삼 때 발생했던 일인데, 김대중, 노무현, 문재인, 이때는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? 말할 필요조차도 없는 거죠. 당시에 북은 중국의 남쪽에 있는 광주라 하죠. 그 광주 총영사를 설치해놓고 운영하고 있었는데, 당시 그 광주에 거주하고 있던 북에서 파견된 총영사에게 우리 전설의 공작관은 당시 안기부에서 파견된 흑색 요원을 소개를 하고 서로 잘 지내라고 이렇게 직접 소개를 해줬어요. 그런데 이때 파견되었던
안기부지고는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무서워서 3년 내내 한 번도 이 북한 총영사에게는 접근조차 하지 않았다 합니다. 이것도 그 겁 많고 비겁했던 자가 이 전설의 공작관에게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역으로 북측에서 그 광주 총영사로 나와 있던 친구가 우리 그 전설의 공작관한테 그 친구 도통 연락이 없습니다. 이렇게 알려줘서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. 자, 우리 그 국가정보기관에서 파견되었던 당시에 이 광주에 파견됐던 요원은 그 당시 국장이 졸업했던 그 학교와 동문이었어요. 자, 한국에 그 유명한 대학이 있어요. 고려대학교라고. 그런데 당시에는 그 고려대학교 친구들이 이상하게도 중국에 파견 나가는 일이 많았었습니다. 무슨 특별한 이유가 없겠죠.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병폐인 지연, 학연, 혈연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선발이 돼서 나갔던 것인데 그자는 그곳에 있으면서 했던 일이 뭐냐면 그 주로 놀고 먹고 마시고 또 현지에 있는 여성들과 놀고 여성들과 논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? 자, 그런 식으로 세월을 허비하고 소기의 성과도 완수하지 못한 채 나중에 그냥 귀국하고 마는 그런 그 참 꼴보기 또 힘든 또 볼썽사나운 그런 결과를 만들고 돌아왔어요. 이 국가에서 비밀 요원으로 파견된 자가 이와 같이 본인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지 않고 이렇게 그 아주 비겁하고 용렬하게 꼬리를 감추고 숨었다는 것은 정말 우리 그 정보부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한 단면이 될 것입니다. 그런데 이제 한술 더 뜨는 일이 생깁니다. 그 대학교 교수 출신이라고 하는 나종일이라는 사람이 이 차장으로 온 적이 있었습니다. 하루는 그 나종일 씨가 우리의 그 전설에게 북한의 고위층들이 생각하는 북한의 미래라는 내용을 통해서 그 뭐 하나 좀 문건을 작성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 그래요. 그래서 뭐 보름 정도 말미를 줄 테니까 작성을 해달라고 해서 뭐 늘 하던 일이니까 우리의 전설께서는 그 다음날 필요한 부분을 다 작성해서 갖다 줬다 그래요. 이렇게 해서 갖다 줬더니 그 나종일 차장이란 사람이 그걸 토대로 국장들을 모아놓고 마치 자기의 생각인 양 또 자기의 발상인 양 이렇게 해서 교육을 시켰다고 하는데 이 참 가소롭게 그지없지 않습니까? 대학교 교수하던 백묵장사가 어쩌다 줄대가지고 국가정보기관의 넘버2 해외 차장 자리에 와서 뭐 북한을 아는 게 없었겠죠. 없으니까 우리 전설한테 그런 부탁을 했는데 자, 이 정도면 그래도 좀 웃으면서 애교스럽게 봐 넘길 수도 있어요. 그런데 더 한심한 꼴이 또 있었어요. 자, 이 우리 전설은요, 북의 보위부가 됐던 또 외교부가 됐던 무역 일꾼이 됐던 이 해외에 나와서 일하는 북한 아이들 중에 우리의 전설을 모르면 걔들이 간첩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 전설은 북의 모든 기관 요원들하고도 폭넓은 교류를 하고 있었던 그런 우리 전설의 공작관이었습니다. 그러니 이 나종일 씨가 또 이 전설에게 부탁을 해요. 자, 김정일을 만나게 해달라 해서 이 북을 너무나도 잘 아는
전설은 나종일한테 이렇게 얘기했다 그럽니다. 아무리 그래도 상대가 국가가 아니지만 지 스스로가 국가의 통치자라고 생각하는데, 아니 정보기관의 차장 정도 가지고 만나 주겠느냐, 상대가 안 되니 생각을 접으시오라고 했더니 그럼 편지라도 전해달라, 뭐 이렇게 하도 간곡하게 해서 우리 전설께서는 중국에 나와 있던 북한의 조직지도부 간부에게 이 나종일 씨의 편지를 전해주면서 평양에 좀 전달을 해다오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. 그랬더니 이제 반응이 왔겠죠. 북측의 반응은 이틀이 지났는데, 야, 그 나종일이 가래 해골이 도른 자식 아닌가? 이렇게 하면서 서신을 돌려주더라는 겁니다. 더 구체적인 얘기는 너무 창피한 얘기라서 차마 전설께서도 이야기를 다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또 차장을 어떤 이병기라고 있어요. 그 이병기도 그 서울대 외교학과 나오신 분인데, 외무부실에서 외교부 갔다가 그 노태우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그 노태우가 이제 그 행정부의 그 체육부 장관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국가 일을 담당하게 되지 않습니까? 그때 이제 노태우의 수행보좌관, 즉 우리가 하는 말로 가방 들고 다니는 가방 모찌가 돼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정계로 어디로 돌았던 그런 사람이죠. 그런데 이제 그러던 사람이 무슨 정보기관에 일을 해보기나 했겠어요. 그런데 어느 날 벼락 출세를 해가지고 국가정보원에 또 차장으로 왔었죠. 근데 이 이병기 씨도 이와 비슷한 부탁을 해왔죠. 우리 전설의 공작관께서 보실 때는 참 철없는 애들이고 철부지들인데, 자, 자리가 모든 것을 규정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? 그러면 국가의 정보기관에 그 정도 넘버 2 차장 정도의 자리에 앉아서 일을 하려고 하면요, 제대로 실력과 역량을 갖추고서 그 자리에 와야 돼요. 북에 대한 것도 잘 알지도 못하고 그저 힘센 사람 옆에 다니면서 가방만 들고 다니던 사람이 뭘 알겠습니까? 그런 자가 와서 나중에는 박근혜 정부 때 돼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다가 또 국가정보원장도 하고 결국에는 형무소 가가지고 그 학문검사 받고 그 창피함을 또 당하게 됐죠. 국민 여러분, 이 지금 세간의 화제로 오르는 국가정보원의 여러 가지 변화와 혁신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많은데요, 이제는 딴 거 없습니다. 근원부터 싹 뜯어 고쳐야 됩니다. 그리고 제가 지금 그 잘못된 그 간부들 이종찬 씨부터 시작해서 임동원, 뭐 박지원, 서훈 뭐 이런 자들에 대해서 얘기도 하지만은요, 정말 중요한 거는요, 이스라엘 그 모사드의 국장이었던 그 메이어 다간처럼 전장에서 30여 년을 지냈고 특수전 작전을 통해서 목숨을 담보로 수많은 전투를 해봤고 또 실제적인 필드에서 야전에서 비밀 사업을 해봤던 사람이 정보기관의 수장이 돼야 돼요. 그 MB 정권 때 심지어 서울시 수도국장 하던 원세훈이라는 자가 와서 했잖아요. 얼마나 와가지고 정말 미친 발광을 하고 살았는지요. 원세훈 때 우리 돌아가신 우리 안전과 직원들을 비롯해서 억울한 죽음을 당했던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. 그 각각의 가정에서는요, 지금도 아마 가슴에 한이 맺혀 있을 거예요. 오죽하면 원세훈을 직원들이 원따로라고 불렀겠어요. 거기다가 원세훈의 처는요, 지금 그 문재인의 처 김정숙이가 그 버킷리스트 충족시키려고 온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인도 타지마할까지 전용기를 끌고 다니면서 이런 그 호화 사치 낭비를 한 거 돼갖고 이제 시간 좀 지나고 나니까 지금 지적질을 하잖아요. 실질적으로 원세훈의 처는요, 이보다 더 했으면 됐지 덜 하지 않았어요.
온 세계 각국의 관광 유람을 다니면서 현지에 공작 업무를 위해서 파견된 국정원의 파견관들을 종론 부리고 다니면서 여왕님의 행차라고 하는 퀸스 로드라고 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여행길에 올랐던 자가 바로 원세훈의 처 이땡땡이라는 여자예요. 대구 출신 여자이고 MB의 와이프였던 김민옥 씨의 여고 동창이라고도 하는데, 실제로 그런 사이라면 더 겸손하고 더 예의를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그 원세훈이 원따로라는 별명을 얻으면서 국정원을 파기할 동안에 이 여자는 그보다 더 극상의 사치와 호의호식을 하고 다녔었는데, 이런 거 지금 얘기 안 나옵니다. 이런 거를 막아야 돼요. 예? 그리고 원세훈이 얼마나 이 사생활이 지저분했던지 여러분들 모르실 텐데, 지금 그 외곽단체인 전략연구소 거기 604호실이 뭐 룸사롱이 됐었다고 요즘에 말이 많았었죠. 그 인스토피아 빌딩 18층에다가 개인 사저처럼 꾸며놓고 살았던 시초는요, 문재인 때 들어왔던 그 조문관이라고 하는 그 자식이 아니고 이 원세훈이 더 먼저예요. 원세훈이가 그런 식으로 조직을 망가뜨린 자라고요. 그러니까 절대로 이런 사람은 무슨 뭐 보수 정권에서의 뭐 뭘 잘했던 사람인데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, 천만의 말씀이죠. 군대당 갔던 자가 정보기관을 질서를 문란케 하고 인사를 문란케 해서 엉망으로 만들었던 그 진짜 조직 파괴의 주범도 MB 때는 누구였다? 원세훈이었다. 이런 말씀을 국민 여러분들께 드립니다. 국민 여러분, 이제요, 뭐 고친다, 바꾼다 말로 해서 될 게 아닙니다. 그냥 싹 뜯어 고쳐야 됩니다. 근본부터. 그래야만 이 나라가 올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. 오늘도 저희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을 경청해 주시는 모든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. 날씨가 매우 차갑습니다. 다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미끄러운 길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특히나 조심들 하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. 오늘도 감사합니다. 행복하십시오.